생각을 좀 해봤지. 이재명 퇴원하고 나서 그 정황이 사실 경찰이 보고하는 것보다도 더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비공개라 그러는데 하다못해 뉴욕타임스까지도 다 공개한 거를 자기는 비공개인데 비공개하는 이유도 비공개고 그게 뭔가 내가 만난 시골 노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몇 달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시골 노인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 무슨 정치 이야기 아무도 안 한다 그랬잖아. 아무도 안 해, 정치 이야기. 근데 아들하고 싸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아드님하고 싸웠냐고. 아드님 요새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놈이 가짜 뉴스에 현혹돼가지고 아비를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로요? 그랬더니 정부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 아들이 말하는 게 윤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주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막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웬 말이냐. 우리 경로당 가고 퇴직한 공무원, 그 사람도 퇴직한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들 가끔가다 모임이 있어서 가면 다 틀어준대. 얼마나 이 정부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 잘하고 있고, 뭐는 어떤 혜택이 어떻게 돼서 당신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이 가고 이러는 것이 쫙 나와서 이게 너무 뻔한 사실인데도 그걸 안 믿는다는 거지, 아들은. 아들이 막 따져 묻더라는 거야. 아버지는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쇠뇌가 돼서 그 똑똑하신 분이 이렇게 됐냐고. 저기가 잘못된 건지 그 아들이 쇠뇌를 당한 건지 이거 도대체 공간이 안 간다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들과 싸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두 분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두 분 다 스스로들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들은 이야기, 어디에서 하는 소리, 틀어주는 소리 이런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에 기대가지고 자기 가족의 인성도 믿어주지 못하는 세상이 된 거 아니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제대로 살았는가를 보시면 그 아들이 믿는 것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어. 그렇게 아들 이야기를 안 들으신다는 거는 아들 잘못 키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가족끼리도 제대로 토론을 해보십시오.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꽤 고위관리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퇴직한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대, 만난대. 그럼 만나면 거기에 꼭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사람을 아주 칭찬을 하는 거야. 와가지고 잘 지내시는가 관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난 근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들과의 싸움에만 내가 포커스를 뒀지 이 사람이 어떤 모임에 나가고 경로당이 무슨 일로 쓰이고 무슨 노인회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관심도 안 가졌거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노인회가 아주 다 나라 망쳤네. 오만 군데에서 보니까 이 노인들이 살인수범도 노인이잖아.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브레인워시가 됐는데 결국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와가지고 관리를 하는가 봤더니 신천지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자기 아들이 세 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예 안 보고 산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빼내는데 뭐 말도 못하게 힘들게 빼냈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 이런 데서 저런 데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헤매던 자기 자식하고 절연을 했다가 이제 조금 돌아오는 중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도 그런 말을 해.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랬더니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 이상하게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노인네가 다니는 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회더라고. 아버지가 사이비를 다니고 있었던 건데 자기는 몰라. 그게 사이비인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나라가 젖먹어 들어간 거야.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이재명 일과 신천지를 연결하게 된 거야. 왜냐? 이재명이 신천지 압수수색 들어간 사람이잖아. 성남시장인가 했을 때. 그거 보복을 하면서 윤 정권하고 지금 꽁짝꽁짝 해가지고 이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가 머리에 싹 스쳐가는 거야. 상상력을 동원을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지, 그랬지. 신천지가 그 어리숙한 사람들, 약간 전능한 이런 사람들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 모르고 한 말이거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게 조직적으로 전국에 퍼져 있다는 소리야. 그거를 김건희가 주무르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어쩌지? 가만히 생각을 해서 갑자기 벌떡, 어머, 그때 진짜 이재명이 그때 압수수색했지. 이들이 그다음부터 무슨 쇠뇌 교육을 시켰는지 알겠다. 이재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신천지 젊은이들을 그렇게 꼬드기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고 하여튼 이상한 짓을 민주당원 지지자인 척하면서 어리숙하게 그런 사람들 교육을 조금 이상하게 시켜가지고 자기가 진짜 지지자처럼 믿게 만드는 거잖아. 좋은 교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무서운 건 뭐냐?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키잖아? 그러면 그거를 진짜 믿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진짜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 그게 김진성의 경우가 아닐까. 어느 선에서까지는 사이비 종교나 누구 지지 그 사람을 유도한 사람이 작업을 하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거다 이거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빠져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글 좀 읽고 쓰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가 쓰는 글에 자기가 현혹돼가지고 그걸 믿기 시작을 해. 거짓말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한 거짓말이 진실로 믿는 순간이 와. 그 임계점이 와. 그러면은 완전 열성분자가 되는 거잖아. 그런 기술을 쓰는 거지. 이 사람도 그렇게 된 사람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는. 그 사람의 글 몇 개만 읽어보면은 알 수 있거든. 스스로는 자기가 똑똑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에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섭지. 얼치기 지식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냐고. 그런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퍼트리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는 신념에 찬 글을 또 퍼트리고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지식인들도 점점 믿게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간 거지.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소리를 들었고 어떤 뉴스를 봤는가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어버리는 거는 위험하다 요즘. 누구의 말도 누구도 다 의도가 있는 말을 하는 거야 말 속에. 그래서 자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거를 믿어주고 이걸 생각을 이쪽으로 끌고 가는가. 나는 공정한가. 내 생각이 어디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가. 이거를 매번 어떤 뉴스를 만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슬픈가까지도 내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지금 제대로 나를 중심으로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쏠리고 있는 건 아닌가. 좌우가 나쁜 게 아니라고. 우리도 왼손 있고 오른손 있잖아. 근데 누구는 오른손잡이고 누구는 왼손잡이라고. 그러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쪽이 없어도 되느냐 아니거든.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려 가지고는 자기가 장애인이지. 그럼 우리나라 장애가 되는 거야. 장애인 나라가 되는 거야. 나라 자체가 핸디캡에 빠지는 거라고. 그럼 세계에서 추락해. 맨 꼴찌 나라로. 그런데 거기에 극좌가 되고 극우가 되잖아.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거를 보고 마비 상태가 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중풍 걸린 거야. 반신불수가 되는 거라고.
지금 이 나라 꼴이 딱 그 짝이잖아. 그런 짝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한쪽을 완전히 죽여버려야지 자기네들 비리가 덮이니까. 그리고 계속 정권을 이어갈 테니까. 그래가지고는 남아있는 팔마저 남아있는 조그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왼쪽 세력, 자기의 왼쪽 팔을 자르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재미로 정치하려고? 정치는 양쪽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있을 때 하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 정치하는 사람이 다 엘리트잖아. 그 생각 좀 해봐라. 니네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할 건데 나중에 어디로 가려고 그래. 종착역이 어딘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생각해봐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다른 종착역이 어딜까 상상 좀 한번 해봐라. 지금 문득 서서. 그러면 내가 역사에 큰 오류를 범하는 선상에 내가 서 있구나.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 그 선을 없애고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그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도 그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거를 안 하고 거기에서 눈치 보고 행여나 또 그래도 나한테 혹시 무슨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 정권이 아직도 가고 있는 거거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김건희를, 윤석열 바로까지는 못하니까 김건희를 이제 버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잘못 짚었지. 김건희 버리면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김건희를 죽일 수도 없어. 김건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윤석열을 거기서 내려오게 하면은 돼. 그러면 김건희가 자기 기반이 없어지는 거잖아, 지금. 사기치는 그 시장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일단은 끊어야 된다고. 마약 공급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 마약 수사를 할 때 마약 하는 사람, 연예인 잡아가지고 그거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이런 어리석은 정보가 어딨냐고.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범을 계속 팔고 있는 마약 상인들을 잡아야지. 근데 그 중에서도 마약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찾아내면 끝이잖아. 공급지가 아예 없어지면 되잖아. 그 공급지가 어디냐? 윤석열 정권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 해서든지 놔두고 불쌍히 여기고 김건희만 처분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나라 바로 못 잡아요. 김건희 지금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구속실 만들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하려고 그러는 거 다 술수야. 뒤에서 더 잘해 그러면. 감시받고도 하는 거니까 이거 다 공정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더욱 난감해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상태를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홀로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다못해 북한까지도 지켜보고 있잖아. 디테일을 다 보고 있다고. 간첩이 없겠냐고. 북한 간첩, 미국 간첩, 세계 간첩이 다 들어와 있는 나라잖아, 여기가. 왜냐? 세계 정세, 경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나라거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초점이 돼서 핫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 다른 쪽으로 그럴 줄 알았어. K컬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윤석열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걸로 주목받을 줄 누가 알았냐고. 안 믿고 싶었지. 그 오징어 게임이 일종의 신호탄이야. 그리고 강남 스타일도 하나의 신호탄이야. 그게 한국에 갑자기 정상에 오르면 뭔지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저렇게 빨리 뭐 이러면은 막 주목을 받고 거기에 기생하는 세력들이 막 올라온다 그랬잖아. 같이 간다 그랬지. 마지막까지 악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진화를 해. 그래가지고 어느 탑에 딱 올라간 순간에 자기가 거꾸로 꿰찬다고 자리를.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런 갑자기 선진국이 됐을 때에 그 뒤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신진 기득권 세력들 있잖아. 신진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 옛날에 일제잔재와 외구잔재와 결탁해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의 최고의 부흥기를 누린 거잖아. 르네상스를 누리는 거잖아. 여기에 올라탔다고. 근데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사그러질 그런 모닥불이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사그러진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 불나방이 돼서 거기에 같이 타 죽어. 그런데 빠져들면 여태까지 누리던 것도 다 잃어. 놓치게 되고 그동안에 잘 숨기고 잘 살아왔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다 들통나고 자식들 볼 면목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낑기지 말아라. 끼어들고 괜히 또 나와서 같이 일하자 그러는데 부추김 당하지 말고 그렇게 숨어서 살아라. 그러다가 자식들이라도 모르고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든 자식들. 자기 부모가 어떤 짓 했는지 옛날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 몰라도 될 거는 모르게 하고 가라 그냥. 그나마 자식들이 죄책감에 인생 망치지 않게. 아니야. 죄책감이 없으면 그들이 그 불을 가지고 마약 안 한다고 죄책감 없으면. 좋은 것을 가지고도 모든 기반을 가지고도 나쁜 짓에 빠져드는 사람의 요건은 무엇이냐? 죄책감이야. 자기도 모르는 죄책감. 그것에 반항아가 되는 거고 막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냐? 좋은 걸 안 보고 자랐거든. 좋은 피를 안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거지.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배반, 배신 이런 것을 일삼게 되고 왜냐?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속에 악마의 피를 받고 났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요. 나중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저랬어? 이걸 이제 알게 되면은 미치광이가 되는 거지. 아예 아버지를 옹호하고 나서든 아니면 완전히 아버지를 거부하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을 이야기를 한 거야.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생길 것인가. 그게 지금 70 노인네들, 70 가까운 노인네들의 딜레마야.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맞는지 듣고 여태까지 본 것이 옳은지 아닌지 잘 살펴라. 안 그러고는 여태까지 이룬 거 다 잃어버릴 것이다. 아들도 친지도 아무것도 누구도 안 남아. 외로운 노친네로 버림받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윤 정권에 편승해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때가 오면 몰매 맞는다고. 그 동네에서 못 살아. 저 노인도 그랬어요. 저 노인도 그랬어요. 옛날에 간첩 잡던 동네 시민들 있잖아. 별의별 나쁜 짓 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도 그 노인 그런 패였어요. 다 알아요. 입 다물고 조심하고 오히려 자기 신분을 안 밝히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신상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야. 신상 공개를 했다가는 이제 주변에 저 사람하고 누구하고 알고 누구 지인이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가족의 친지의 파급 효과가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더라도 지금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게 자기한테는 유리하니까 자기네들한테는 유리하거든. 일단은 덮고 보자. 이 정권은 그러잖아. 무조건 덮고 보자. 모른다 해라. 안 한다 해라. 잡아떼라. 덮어 씌워라. 그리고는 뒤집어라. 이게 자기네가 해놓고 자기 거를 남한테 덮어 씌우는 그게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그거 조심 안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믿고 서로 옆집 옛날에 간첩 신고하듯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서로 불신하고 그런 사회 풍조를 일부러 만들어가는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가 가만히 봐봐.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믿는가 봐봐 이제. 경찰 안 믿어. 검사는 더더군다나 안 믿어. 공무원 안 믿어. 그러면 뭐가 돼 나라가? 무법천지에 옆집 사람도 못 믿어. 아버지도 엄마도 못 믿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북한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가게끔 부추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제대로 된 어른들 빨리 다 나와서 말을 해라.
자식들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 우리는 얼마 살 날 안 남았지만 자식들은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 미래를 향해 가야 되잖아. 그래서 바로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바로 내 자식들부터 보듬어 안고 아니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놓친 애들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모르겠다만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어도 일단 묻어두고 좀 더 두고 보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더 난장판 만들지 말고 그 자중해라. 어른들은 자중해야 된다. 그래, 이런 내 시각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리해서 말을 못할 거라 함부로 말하기가 무섭잖아. 자기 자식도 그럴지 모르고 자기 이웃이 그럴지도 모르고 누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고 이런 사회가 됐다니까. 나 의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누가 바로 이웃에 신천지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옛날에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문선명이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문선명 교회의 교인도 아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기절초풍을 했어. 허대 멀쩡한 게 아니라 박사야, 박사.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야. 무섭지. 엘리트를 파고드는 나쁜 사상 이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우리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 자기 검진을 한번 다시 해봐라.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결국 그 공부는 누가 시켰는가? 일제시대의 그 이상한 교육관이 여태까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아닌가? 자기도 모르게 세뇌당한 그 아주 작은 뿌리가 나를 이렇게 비굴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정부가 뭐라고 해도 그냥 외면하고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람이 되면 공부하고 늙어서 뭐에 쓴다고. 불쏘시개도 못할 거라.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사람들 욕할 게 아니야. 저런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잘 간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 걸려가지고 어떻게 진퇴양난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경에 빠진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겠냐고. 특히 국힘당의 정치인들은 지금 딱 요런 거 아닐까. 좋은 날씨에 나갔다가 눈폭풍을 맞은 거다. 그러니까 잘 헤쳐나와라. 조심조심 미끄러지지 말고 잘 헤쳐나와라.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운 소리를 해댔었거든. 국힘 쪽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주고 막 이러던 사람인데 자기가 당해보니까 자기 문제로 떨어지니까 자기 자리 꿰차고 장관 뭐 했던 사람이 또 그쪽으로 나온다는 소리 듣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보지. 거꾸로 이제는 저격수가 돼가지고 보면서 그렇게 당해봐야 아냐. 안 당하고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흉을 봤는데 결국 나도 좋은 날씨에 나가가지고 들어올 때 나쁜 날씨가 되면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냐고. 똑같은 거야. 저 사람도 국힘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거 자기의 그 철학에는 국힘이 낫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당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주자고. 그래서 누구나가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 일기예보도 아주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 치매 일기예보 듣고 나갔는데 엉뚱한 날씨가 될 때가 있잖아. 그 사람도 자기 딴에는 자기 일기예보가 국힘당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옹호를 해줬는데 잘못된 거거든. 이제 그 잘못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박차가 나와서 딴 사람들한테 예보를 해주는 거야. 왜냐? 그 폭로를 안 하고는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걸 또 당할 거니까. 니네들은 당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이 그 소리를 한다는 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김영남처럼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한둘이 아닌데 그거를 못 깨닫는 게 아니야. 깨달아도 용기가 없어서 용기도 없고 말할 기회가 없어. 김영남은 일단 패널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그 사람 앞에 놓이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그런 기회도 없이 당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밀려나 있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기죽이고 숨죽이고 상황 판단을 하다가 밀려나는 거고. 그래서
김영남은 그래도 그동안에 꾸준히 나와서 국힘 편을 들었다가 지금 이런 기회를 얻어서 그 사람은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 나중에 전화위복도 될 수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 민주당에서 숨죽이고 눈치만 보던 사람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던 사람들은, 자기 주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갈 거야 이제? 뭐를 할 거야? 그렇게 자기 색깔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 뽑아주면 큰일 나지. 민주당이도 그런 사람 한둘 아니야. 국힘만 나쁜 게 아니라.